특전사도 아닌데 특전사 수준의 훈련을 병 신분으로 버텨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km를 뛰어야 겨우 하루 일과가 시작됐고, 전시에는 아군 포병의 포가 닿는 경계선 넘어 적진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했던 부대, 레페를 타고 수천 발의 탄약을 소모하며 야간 산악을 넘고 전투 수영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전우의 기록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파주 땅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 직할 특수부대 제701 특공연대입니다. 별명은 흡표범부대, 창설 초기엔 비호부대 페이호라 불리며 하늘을 나는 호랑이로 이름을 날렸고, 이후 흡표범으로 상징이 바뀌면서 더욱 강인하고 은밀한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대 마크를 직접 달아봤던 전우님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사단 백마부대, 25사단 비룡부대, 101여단, 임진강 결사대로 복무하신 전우님들 역시 오늘 영상과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분들입니다. 파주와 임진강을 무대로 함께 서부전선을 지켰던 그 시절의 기억, 지금부터 다시 꺼내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701 특공연대가 힘든 이유, 7위부터 1위까지. 7위 배치받는 순간부터 다르다. 특공신병교육 사주의 벽. 일반 보병 부대에 배치받는 전우님들과 701 특공연대로 가는 전우님들은 자대 배치 전부터 이미 길이 달랐습니다. 특공부대에 배치되기 전 병사들은 먼저 특공신병교육대에 입소해 4주간의 별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공무술, 레펠 강화, 폭파, 매복. 일반 보병이라면 자대에 가서 서서히 익힐 것들을 입대하자마자 몸으로 때워야 했던 것이죠. 논산 훈련소를 나온 뒤 자대 배치를 기다리던 다른 동기들이 편지를 쓰고 PX줄을 서는 동안 특공으로 차출된 전우님들은 다시 4주를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레펠 장비를 붙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맨손으로 공격과 방어 동작을 반복하며 몸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깨에는 완전 군장이 실렸고 발바닥엔 물집이 터지고 또 터졌으며 손바닥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9사단 백마부대 신병훈련소를 거쳐 101여단에 배치된 전우님들은 그나마 경계 쪽이라 달랐다고 하시지만 특공 쪽으로 배치장을 받은 순간 그 사주의 무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신병교육대를 마쳤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대 문을 밟기 전부터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곳은 다른 부대와 다르다는 것을. 특공연대의 지옥은 자대의 발을 딛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입니다. 6위 매일 아침 10km 일과의 시작이 남다른 이유. 보통 부대에서 아침 구보라 하면 연병장 몇 바퀴, 3km에서 4km 안팎이 전부입니다. 일어나서 구보하고 아침밥 먹고 일과 시작. 그런 일상을 보내던 다른 부대 전우님들에게 701 특공연대의 아침을 이야기하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에서는 그 3km 구보가 겨우 준비운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병장 2바퀴 약 3.7km를 달리고 나면 이번엔 산악 코스 3바퀴 약 6.3km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산하면 하루 아침 구보만 10km. 숫자만 들어도 숨이 차오릅니다. 여기에 산악팀 걸음과 전장순환 운동이 더해졌습니다. 전장순환 운동이란 전투 상황을 가정한 복합 동작들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고강도 훈련입니다.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포복, 돌격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잠깐이라도 쉬면 선임이나 간부의 눈이 어김없이 꽂혔습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몸 전체가 한번 쥐어짜진 상태, 그 상태에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부대에서 특급전사는 목표가 아니라 기본값이었습니다. 전 장병이 특급전사 수준의 체력을 요구받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 추가 훈련이 더 붙었습니다. 일반 연대급을 훌쩍 넘는 4개의 연병장, 그리고 부대 명물인 일격필살, 결사특공이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훈련병들에게
매일 아침 그 정신을 다시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서부전선에는 꿈의 25사, 앞으로만 가는 일사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 옆에서 701 특공연대 전우님들은 매일 아침 10km를 뛰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발이 딛던 파주의 흙과 산길이 이 부대를 흑표범으로 만든 토양이었습니다. 5위 사격훈련의 화력 다른 부대의 10배였던 이유, 701 특공연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격훈련량입니다. 타 부대와 비교했을 때 사격훈련 횟수가 최소 10배를 넘는다는 이야기,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이 부대 출신 전우님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격을 반복해야 했을까요? 답은 임무에 있습니다. 특공부대의 핵심 임무는 적지 중심 침투와 탐색 경멸입니다. 조용히 적진 깊이 들어가서 찾아내고 확실히 처리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격이 숨쉬듯 익숙해야 합니다. 몸이 지쳐서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전력으로 달린 직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불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서는 사격장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탄약 소모량이 일반 보병 연대와는 비교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번의 사격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귀가 먹먹하고 어깨에는 반동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수천 발이 쌓여 진짜 실력이 됐습니다. 과학화 전투훈련에 참가했던 타 부대 장병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야음에도 귀신같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군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1 특공연대 전우님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구보와 훈련, 그리고 수천 발의 실탄이 만들어낸 실력이었습니다. 4위 파주의 혹한과 서부전선의 바람 자연 자체가 훈련이었던 이유, 경기도 파주, 임진강을 끼고 북쪽을 마주보는 이 땅은 지형 자체가 훈련장입니다. 겨울이면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살을 내고 여름이면 수풀과 산악이 체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파주의 겨울바람은 보통 추위가 아닙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장병들이 첫 겨울을 맞을 때 그 칼바람에 할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방한복을 아무리 껴입어도 새벽 구보 때는 달리기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발가락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주는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닙니다. 임진강 일대는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아 야간 훈련에서의 시야 확보가 일반 내륙 부대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악 지형을 통과하고 침투로를 머릿속에 그려가며 이동하는 훈련, 그 반복이 이 부대 전우님들을 야간 작전의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9사단 백마부대와 101여단 임진강 결사대 장병들이 임진강 철책을 따라 강한 경계를 섰다면 701 특공연대 전우님들은 그 배후에서 더 거친 산악 침투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1군단 직할부대로서 25사단 비룡부대와 1사단 전방 사이 파주 일대 서부전선 전체를 작전 반경으로 두었습니다. 철책 너머를 상상하며 침투로를 계획하고 야간의 산악을 통과하는 훈련을 수백 번 반복하던 그 기억, 파주의 차갑고 습한 공기, 발이 미끄러지는 야간, 산악 지형은 이 부대 전우님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몸으로 기억하는 감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불광동 터미널에서 문산 방면 버스를 타고 파주 쪽으로 향하던 그 길목을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하루 1만 명이 오가던 그 터미널에서 군복 입고 군모 눌러쓰고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이 있는 전우님 분명 여기 계실 겁니다. 그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던 파주의 풍경, 부대로 돌아가는 길의 그 복잡한 마음, 파주는 그 시절 수많은 장병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입니다. 3위 비트 훈련과 레펠 몸이 무기가 돼야 했던 이유, 701 특공연대를 상징하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비트 훈련입니다. 비트 훈련이란 전투 체력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복합 훈련으로 단순한 달리기나 팔굽혀펴기가 아닙니다. 전투 상황에서의 이동, 사격, 돌격, 후퇴 등 실전 동작들을 고강도로 이어붙인 훈련입니다. 몸이 허덕이고 폐가 타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리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뛰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이 부대에서 비투 훈련은 예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레펠 강화 훈련도 이 부대를 대표하는 훈련입니다. 특공신 병교육에서 처음 배운 레펠을 자대에서 수십 번 반복하며 완전히 숙달했습니다. 처음 레펠 장비를 착용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의 그 아찔함,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밧줄을 놓을까봐 꽉 쥐게 되는 그 순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찔함이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 비로소 특공대원이 된 느낌이 들었다고 전우님들은 말합니다. 그 느낌이 쌓여 자신감이 됐고 자신감이 쌓여 실력이 됐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병 신분으로도 공수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특전사가 아닌 일반 특공연대 소속의 병사가 공수훈련을 이수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 부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의무 복무 병사 신분으로 받았다는 것,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부대 내에는 전투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산악을 뛰고 레펠을 타고 수영까지. 이 부대 전우님들의 몸은 단순한 병사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빚어낸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2위 1군단 직할의 무게 상급 부대라서 더 혹독했던 이유. 일반적으로 군단 직할 부대라 하면 상급 부대에 올수록 편하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지 면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701 특공연대는 군단 직할이라는 특성상 용사 복지가 타 부대 대비 최상급으로 꼽혔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나 시설 수준이 4단 예하 소속 부대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반 연대급을 뛰어넘는 4개의 연병장이 있었고 전투 수영장까지 갖춘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강도 역시 최상급이었습니다. 편한 것도 최고, 힘든 것도 최고였습니다. 군단 직할이라는 위상이 복지의 수준을 높여준 만큼 그에 걸맞은 전투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훈련 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공연대 중 가장 먼저 간부화 개편이 진행된 부대가 바로 701 특공연대입니다. 2011년부터 특수전력 정예화 계획에 따라 701 특공연대를 시작으로 특공연대 전체의 간부화가 추진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병 신분으로 특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훈련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특전사는 전투원 전원이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701 특공연대 전우님들은 의무 복무 병사 신분으로 그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훈련을 감내했습니다. 복무 기간이 끝나면 사회로 돌아갈 사람들이 그 짧은 복무 기간 안에 특전사 수준의 전투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부대 훈련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구호 하나가 부대의 정신을 압축합니다. 일격 필살, 결사특공. 한 번에 반드시 처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특공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5글자가 새겨진 바위를 매일 아침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전우님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으실 것입니다. 그 바위 앞에서 속으로 다짐을 새겼던 그 새벽이 지금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1위 적지종심 침투 임무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야 했던 이유. 1위는 단연 이것입니다. 모든 혹독한 훈련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701 특공연대는 가장 먼저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적지 중심 침투, 정보 수집, 표적 확보, 탐색 경멸, 화력 지원 협조선 앞쪽, 즉 아군 포병의 포가 닿는 경계선 너머까지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부대의 본래 임무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군 지피가 적에게 점령당했을 경우 탈환 작전을 수행하는 대테러 지역대 임무도 이 부대의 몫이었습니다. 최전선이 뚫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부대, 누군가는 맡아야 할 그 임무를 이 부대 전우님들이 맡았습니다. 1983년 5월 1일 파주군 천연면 직천리에서 창설된 이 부대는 서울과 수도권을 향하는 서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파주를 지키는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705 특공연대 3대대와 24단 60연대 병력을 창설, 멤버로 출발해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부전선의 창끝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설 첫날부터 이 부대의 존재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맞서러 가는 것. 9사단 백마부대가 연천과 파주 철책을 지키고 25사단 비룡부대가 그 측면을 방어하며
101여단 임진강 결사대가 임진강 강한 경계를 맡는 동안 701 특공연대는 그 모든 방어선의 배후에서 적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의 방패들 뒤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방패들이 무너졌을 때 뛰어들어야 하는 창이었던 것입니다. 방패는 막는 것이지만 창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창의 역할을 자임했던 이 부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직접 그 마크를 달아봤던 전우님들만이 온전히 아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10km를 뛰고 수천 발의 탄약을 소모하며 사격을 갈고 야간에 산악을 넘고 레펠로 절벽을 내려오고 전투 수영까지 해야 했던 이유, 그것은 결코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임무를 알면서도 매일 군화끈을 조여매고 파주의 산악을 뛰어오른 전우님들, 흑표범의 발톱은 그렇게 하루하루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은 701 특공연대 흑표범부대가 힘든 이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파주 하늘 아래 임진강 바람을 맞으며 복무하셨던 701 특공연대 전우님, 그리고 9사단 백마부대, 25사단 비룡부대, 101여단 임진강 결사대 전우님들, 댓글에 여러분의 부대명과 복무 연도를 꼭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채널의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이상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